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영입니다. 자, 소리샵에서 오늘은 케프의 레퍼런스 3 메타, 이제 메타 버전이 됐죠. 케프 레퍼런스 시리즈는 여러 번 좀 말씀드리지만 그냥 항상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러니까 케프를 상징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게 뭐 어떤 형태가 됐던, 그 다음에 뭐 어느 시대가 됐던 케프가 절대로 이렇게 흐리지 않는, 그냥 케프의 오랜 지금 60년이 넘은 케프의 흔적이자 그 다른 스피커에 없는 독특한 그런, 그러니까 자사에서 레퍼런스라고 부르는 그런 라인업은 어느 회사든지 뭔가 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케프 레퍼런스는 조금 더 좀 오소독스한, 그러니까 원래 케프 소리에 가까운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면서 포맷을 조금씩 바꿔온 그런 제품이라는. 이 레퍼런스 시리즈는 그 80년대에 케프가 아이소바릭 시리즈를, 아이소바릭에 대한 설계를 이 작은 바디에다 넣으면서부터 거기서 생겨난 이름이었어요. 그게 참 여러 가지가 획기적이었던 게, 그 켄트라고 좀 런던 저 북동쪽이죠. 약간 시골, 뭐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 데서 디자인을 하는, 그 BMW하고 좀 서로 스타일이 완전히, BMW가 약간 도회지적인 그런 쪽으로 갔다면 케프는 철저하게 자연적이라고, 좀 그렇긴 좀 그렇고 되게 그냥 천연덕스러운 이런 디자인, 막 이렇게 멋을 내거나 이러지 않은 그런 회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BBC에 유닛을 공급하는 회사였다는, 그게 좀 서로 달라요. 경로가 굉장히 영국 사운드 이후에, 뭐 영국이 아닌 전 세계의 어떤 그 질감으로 상징을 하는, 그런 질감으로 대표되는 사운드의 어떤 그런 핵이 되는 그런 유닛을 생산하던 회사였다는, 이런 그런 개념을 가진 회사라는 이런 시선이 좀 필요합니다. 여하튼 그런 디자인으로 사이즈를 되게 작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저음이 엄청나게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아이소바릭을 동원시켰고, 그 다음에 동축 유닛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좀 독특하죠. 그래서 그게 동시에 시도됐던 라인업이 바로 레퍼런스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2, 103, 105, 107 스테레오 파일 편집장이 음악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도 감동시켜준다, 뭐 이러면서 아주 극찬을 했던 스피커들이 바로 케프였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시작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그 시리즈가 바로 이 레퍼런스 시리즈예요. 모델도 몇 개 없어요. 1, 3, 5 딱 3개만 두는. 그래서 어떤 상징과도 같은 제품이고, 제품의 컨셉 자체가, 그래서 오리지널 제품에 있는 그 굉장히, 저는 집요하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막 푸짐하거나 아주 묵직하다나 이런 것보다는 아주 집요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저음을 놓치지 않는, 이게 케프의 레퍼런스 시리즈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 중고역은 지금 12세대까지 쭉, 그때부터 세어서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동축 유닛, 케프에서 유니큐라고 부르는데 80년대부터 쭉 1세대, 2세대에서 지금 12세대까지 와 있는 그 동축 유닛으로 중역과 고역을 내는, 그렇게 접합이 되어 있는 스피커입니다. 물론 케프의 다른 라인업도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레퍼런스 시리즈는 뭐가 다른지, 그걸 좀 뭐 여러 번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걸 좀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레퍼런스 3. 이 제품을 보면서 레퍼런스 시리즈는 어떻게 다른 라인업과 다른, 그리고 다른 스피커 브랜드하고 다르게 제작이 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피커를 보시면 케프가 어느 라인업에서도 꼭 갖추고 있는 표준적인 그런 디자인, 즉 이제 가운데 유니큐를 두고 위아래로 가상 동축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저음을 내는, 그래서 총 3웨이인데 4개 스피커 유닛을 쓰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가운데 여기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구조로 메타 조형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케프가 메타 시리즈가 되면서 아주 급물살을 탔어요. 사운드에 어떤 큰 혁신을 불러일으켰죠. 보통 이 모든 하이엔드 스피커들의 목표가 고음이든 저음이든 원래 이 떨리게까지는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뒤에서 생기는 그 음이 울리고 나서 생기는 남아있는 에너지, 이걸 어떻게 소진시키느냐. 그걸 하려고 뒤로 큰 대롱을 만들어서 빙빙 돌려서 아주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하기도 하고, 포트를 만들어서, 아주 큰 포트를 만들어서 한 번에 싹 소멸시키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뽑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되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고 뭐 소재로는 카본을 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케프의 방식은 뒤에다 요만한 조각을 넣어 손꼴만한 메타라는 조형물을 넣어서 비교적 정말 심플한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메타 조형물 넣으니까 이제 힘을 더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역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에너지를 좀 더 실을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유닛의 구조가 다 바뀌었어요. 이 진폭이 좀 더 커지는, 에너지를 더 많이 주니까 진폭이 커지다 보니까 뭐 갭 댐핑이라고 그래가지고 특히 동축형으로 되어 있는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기를 좀 더 에너지가 공간이 진폭이 큰 그 부분에 좀 더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게 만든 설계, 그 다음에 내부 인클로저에서 그 다이나믹이 더 커진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좀 메탈을 넣으면서 좀 더 자연스러워진 음에 대한 그런 어떤 안에서의 공진 제어의 그 속도나 양, 이런 걸 해서 전부 설계를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거의 표준이 바로 이 레퍼런 시리즈고, 레퍼런 시리즈 135 세 개 중에 가운데 있는 표준 제품이 바로 레퍼런 3입니다. 이 제품은 다시 말씀드리면 가운데 12세대 유니큐 드라이버, 케프도 이 유니큐 드라이버의 구경이 조금씩 다 다른데 여기는 4.9인치짜리 알루미늄 미드레인지 진동판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상하 유닛은 6.5인치짜리, 6.5인치 케프의 표준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소재들이 전부 알루미늄이란 말이에요. 저기 진동판이 베이스가. 그 진동판의 어떤 혁신, 특히 저음을 내는 그런 유닛의 그 콘의 어떤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아큐톤의 셀 드라이버를 참 많이 응용을 하죠. 뭐 서로 구조는 다른데 아큐톤의 셀 드라이버가 바로 이 유닛의 꽃갈 모양으로 만들고 가운데 여기를 덕트를 이렇게 마개를 씌우는 이런 구조가 아닌 하나로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완벽한 하나의 구조로 된 그 이음매가 없는 진동판, 그게 셀 드라이버가 그래서 유명해진 건데, 케프는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케프의 그 저음 저 베이스 유닛인 알루미늄 유닛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당연히 덕트가 있고 거기를 막으면 거기서도 뭔가 좀 왜곡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구멍이 뚫린 처럼 이렇게 판을 이어 붙이면 이음의 부분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가운데 이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균형이 생기는 이런 것들. 뭐 물론 각사에서는 그것도 해결하고 있지만 설계와 소재로 그걸 아예 완벽하게 그냥 하나의 이음매 없는 완벽한 그런 하나 면으로 만들어내면 거기 생기는 장점이 크죠. 케프는 그렇게 만들어진 베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 구간을 다 체인버를 다 나눠놨어요. 그리고 각 체인버의 경막은 서로 홀을 뚫어 가지고 리플렉싱 홀을 뚫어서 연결이 되게 돼 있고, 아래쪽에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이런 구조로 돼 있고, 기본적으로 그 인클로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멀티 레이어로 만든 그런 유닛, 그 인클로저, 그런 구조로 만드는 그런 인클로저 캐비넷을 만들고 나서 앞쪽에 대단히 또 이 한 베프를 하나 더 덮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시리즈를 저는 이렇게 보면 바로 아래에 있는 그 R 시리즈 있잖아요. R 시리즈라고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근데 가격이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소리가 완전히 다르죠. R 시리즈는 엄밀히 말하면 레퍼런 시리즈를 모양을 사실은 좀 더 많이 바꿨어야 되는데, 직립면체 모양에서 뭐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바꾸겠어 하고서 그대로 거의 비슷한 디자인, 마감까지도 비슷하게 만든 게 이제 R 시리즈인데, 그 인클로저의 두께나 구조, 그다음에 앞에 특히 전면 베풀은 여기 한꺼풀을 더 씌웠다는 거, 이런 면의 소리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싱도 그렇고.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레퍼런스 3 메타고요. 그리고 거기다 좀 더 미세한 부분들을 보면 뒤쪽에 이제 저 덕트 있죠? 리플렉션 홀이 이제 뒤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롱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짧게 할 수 있는 거. 뒤쪽에 덕트 하나를 빼면 저기 이렇게 돌려서 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빼면 이제 짧아지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끼운 채로 저희는 시청을 했는데, 끼우면은 이게 좀 길어져서 저음의 그 대역이 서로 다릅니다. 그 끼우면은 대역이 35Hz까지 내려가요. 높은 대역은 38kHz까지. 그 다음에 이거를 안 끼우면 숏 드라이버로 만들면 38Hz, 약간 한 3Hz 정도, 3Hz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더 큰 차이는 그 다이내믹스의 차이가 좀 더 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공간과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또 사용 시스템에 따라서 그 덕트나 베이스 양감,
그다음에 이 다이나믹스를 조절할 수 있는, 대역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는 라인업이라는 거. 자, 뭐 자잘한 부분들은 음악을 듣고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ease. Memories seep from my veins. Let me be empty. Oh, and weightless, and maybe I'll find some peace tonight.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cold hotel room, and the endlessness that you feel. 네, 이 앰프나 시스템이 되게 래퍼 시리즈는 중요해요. 드라이브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얘도 86데시벨인가 음압이 좀 낮기도 하고, 캐프 원래 래퍼 시리즈들이 드라이브가 쉽지 않습니다. 저역 통제를 일단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청은 버메스터 인티 앰프죠. 플래그십 인티죠. 032. 그 다음에 플레이어는 T 플러스 A의 MP2000R 마크2.
이 제품들도 가격들이 만만치 않아요. 저 조그맣고 슬림해 보여도 이제 트레이까지 있는, 저 들어보면 또 소리 엄청납니다. 1000만 원대 플레이어인데 버메스터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조합으로 시청을 했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요새 그 소리샵에 버메스터 라인업이 들어온 다음에 스피커가 전에 못 들었던 소리들이 좀 많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캐프 레퍼런스 3 같은 이런, 정확히 레퍼런스 3 메타죠. 이런 스피커들을 드라이브하기에 버메스터 아주 잘 맞습니다. 아주 스피커를 타이트하게 잡지만 고역을 너무 쨍하거나 강하게 가지 않고, 최근 버메스터 제품들은 고역을 어딘가 좀, 버메스터 디에터 버메스터가 말했듯이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매끄러운 마감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캐프 레퍼런스 3 같은 제품에 아주 잘 맞는 앰프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이 스피커는 그 아까 메타 버전이 되면서 자잘하게 이렇게 들어간 것 중에 이제 거기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볼게요. 그 유니큐 드라이브 12세대에 보면 진폭이 아까 커졌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 뭐 갭 댐퍼 이런 것들도 늘리고 그랬지만, 그 섀도우 플레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은근히 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유닛 주변에 있는 링이에요. 여기 링이 들어가요. 그걸 넣어 주어서 차이 나는 게, 공진 제어와 이 음이 플랫하게 가는 거, 리니어하게 가는 거, 이게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그 링 자체가 유닛이 울릴 때 정확하게 앞으로 전후 동작을 하잖아요. 그거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링이에요. 근데 왜 섀도우라고 그랬냐면, 그게 안 보이게 하려고 이 사이에 틈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 우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적용이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스파이크도 그 R 시리즈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R 시리즈가 이 레퍼런스 시리즈를 비슷하게 보이게 하려고, 나도 레퍼런스랑 거의 같아 이렇게 보이려고 거의 똑같은 포맷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스파이크는 R 시리즈는 그대로 반듯하게 나오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스틸 알루미늄으로 만든 스파이크인데, 레퍼런스 시리즈에 있는 스파이크는 위에서 조절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좀 더 좋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스파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캐프 제품들, 특히 LS50 같은 거를 만들면서 이제 기술들이 늘어나면서 12세대 오면서 늘어난 게 인클로저의 어떤 제어 시스템, 인클로저의 품질과 메타 버전이 되면서 그 브레이싱, 그러니까 틀을 얼마나 견고하게 하고 얼마나 베이스를 잘 통제하는 정확한 베이스가 나오게 하는 그런 다이나믹 시스템이냐, 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것도 의외로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게 하나가 영어예요. 하나가 CFD, 하나가 CLD. CFD는 그러니까 CLD부터 얘기하자면, CLD는 Constrained Layer Damping이라고 그래서 그 안을 아주 댐핑이 잘 되게 만든 그런 캐프 특유의 메타 버전부터 적용된 브레이싱이에요. 아주 단단하게 만든 구조. 그 다음에 CFD는 컴퓨터로 측정한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측정해서 여기서는 액체가 나가는 양을 측정하는 건데, 실제로는 공기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움직이게 하고, 그만큼 느리고 줄여서 만든 그 정확한 그 배출 양을 계산해낸 이 두 가지, CFD하고 CLD를 결합시켜서 실제 원음에 가까운, 특히 저음 쪽 다이나믹 이런 거를 계산해낸 아주 훌륭한 그 인클로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레퍼런스 시리즈죠. 여하튼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제가 듣기에는 레퍼런스 시리즈들은 그 뒤에 있는 블레이드 있잖아요. 블레이드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듣고 있는데 사실은 얘랑 소리가 거의 같아요. 근데 블레이드는 다만 그 축의 방향이 포인 소스 드라이버라 해서 일단 베이스는 측면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좀 배치가 어렵지만 저음의 규모는 훨씬 크죠. 스케일은 훨씬 큰데, 여기도 캐프도 레퍼런스 시리즈도 5가 있어요. 위아래 두 개씩 우퍼가 있는, 좀 더 우퍼 하나씩 더 붙은. 근데 3에도 소리가 같은 계열이에요. 정면으로 소리를 내지만 소리는 또 재질은 똑같아요. 블레이드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알루미늄 우퍼를 쓰고 있어서 당연하게도 소리의 어떤 음색과 질감, 다이나믹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블레이드는 약간 디자인을 이렇게 좀 입힌 그런 스피커라고 본다면, 더 상위 라인업의 제품이라고 본다면, 반듯한 육면체로 블레이드 소리를 내는 그런 스피커가 바로 레퍼런스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자체가 대단히 그냥 흔한 표현으로 되게 멋있는 저 베이스가 나와요. 좀 깊기도 하고 베이스가 깊어요. 베이스를 짧고 해상도 있게 딱 끊어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캐프의 레퍼런스 베이스는 아주 집요합니다. 쭉 어느 순간까지 쭉 따라붙게 만들면서 베이스를 즐기는 맛이 있는 그런 거를 시청자한테 선사하는 그런 스피커예요. 여하튼 그런 거를 저음을 베이스로 해서 아주 그 인간이 뭐라 그럴까 원초적인 어떤 베이스, 제가 집요하다고 표현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 원초적인 베이스를 아주 사람이 듣기 좋게, 사람의 이 아주 오디오적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베이스 만드는 스피커가 바로 이 레퍼런스 시리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스타일대로 공간과 앰프, 특히 저 시스템 중에 앰프를 고르는 거에 따라서 자기 취향대로 이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리고 뭐 자잘한 것까지 알려드리자면 뒤쪽에 이 레퍼런스 시리즈들은 뒷면 이 그 스피커 터미널이 아주 크롬 도금에서 반짝반짝하게 되게 멋있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저 블레이드도 마찬가지지만 그 싱글과 바이어링을 둘 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바이어링은 둘 다 꽂으면 되는데 싱글을 꽂았을 경우에 점퍼선을 따로 안 쓰고 그 밑에 있는 스피커 그 점퍼 연결선을 돌리면 바로 연결됩니다. 그거 아주 기발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레퍼런 시리즈에 적용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편리하고 좀 더 품질적으로도 아주 뭐 이렇게 막대로 쓴 그런 점퍼가 아닌 그 캐프에서 지정한 그런 순도 높은 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특혜도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다시 오랜만에 레퍼런스, 캐프 레퍼런스도 5 빼고 한 번씩 다 들어본 것 같아요. 레퍼런스 1, 그다음에 레퍼런스 3 메타 이런 제품들 지금 들어도 딱 요맘때가 오히려 좀 더 많이 감겨오는 그런 아주 좀 저음을 즐기는, 그리고 캐프의 오랫동안의 원류가 쭉 지금까지 진화해온 바로 그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를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